양대노총 압수수색이 또 일어났습니다. 건설 노조를 비롯해서 34곳을 동시에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살벌하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하겠다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부터 노조의 교섭회의, 채용 관련 문서와 상급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압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압수수색의 나라야, 이제. 그래서 9시간에, 아침 8시부터 시작하고 9시간에 걸쳐가지고, 아무튼 뭐, 34군데 사무실을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동원 인력이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무실을 털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간첩죄로 의심받고 있는 4사람이 사무실에 자료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즉, 민주노총 사무실에 간첩죄 관련한 증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 4사람이 한 번이라도 들려봤던 민주노총 산하 사무실 34군데를 다 털었다는 거야. 거기에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이게 가능해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 네. 박근혜한테서 선물 받은 금괴가 있을 것 같다는 추론만 가지고 검찰이 와갖고 우리 집을 뒤져가지고 그 금괴를 찾는 거야.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인 거지. 말이 돼? 무슨 연관성이 있어? 아니, 간첩죄를, 아니, 희한한 게, 요즘 간첩들이 뭐 간첩을 정규직 노동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사무실에다가 자료를 남겨놓겠어? 그냥 자기 휴대폰만 가서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사에는 간첩은 내용은 없고요.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관련해가지고 건설노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여기 전현직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뭐 요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행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안 하려면은 원래 있는 원래 회사, 건설 회사가 채용을 직접 하면 됩니다, 노동자들이. 근데 하청을 줘요. 하청을 주고 뭐 재하청이 계속 그래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적어져요. 왜 근데 건설사들이 이렇게 하청을 하려고 하냐? 책임을 안 지거든. 그렇죠. 산재가 일어나거나 어떤 쟁의가 생기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자가 하청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이 양대 노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합원들 직접 채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뭐 불법 행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거지. 불법이다. 이게 노조들은 무조건 불법.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 고용 안 할 거면 직접 하든가 그랬더니 간접하는 건 좋은데 니들이 이렇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간봐서 딜하려고 하는 거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네? 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거를 간첩단 사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조지는 이유는, 자, 이러한 노동운동 배후에 빨갱이가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막 그 간첩 사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 크게 떠들고, 그 다음날은 한국노총도 말 안 들으니까 니들도 당해봐 이러면서 민주노총 싹 다 털었거든요. 이제는 대기업 노조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조 탄압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해진 거기도 합니다만, 나는 이제 이러한 노조들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위라든지 시민 참여 활동을 가지고 정치권하고 연결이 됐다. 라는 하겠죠. 식으로 이걸 또 엮고, 그리고 그 배우는 민주당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다. 그래서 하겠죠. 지금 이재명에 대한 팬덤적인 인기는 자, 이런 빨갱이들이 모여갖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색깔론을 가지 않을까? 그게 의심스럽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를 설 전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거 보도를 많이 나가게 해서 저 빨갱이들 하는 그 60, 70대 이상의 사람들을
더 집결시키는 거죠. 역시 빨갱이 맞네. 그 이렇게. 빨갱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 자제분들이에요, 지금. 아니 노동자들 위해서 일하는 단체한테 왜 그렇게 빨갱이 얘기를 해? 물론 이런 갑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합도 있고요. 노조들 간의 충돌도 있고, 자기 노조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기업 측에다가, 뭐, 인력 할당이나, 아니면 뭐, 노조와 관련된 특혜를 요구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이제 노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노하우인 거예요. 노조원들 자체도 유급이잖아요. 노동조합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유급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노동법은 허용을 하고 있어. 노조 행위를 하기 위한 관리자나 책임자들이 그런 노조가 지급하는 거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불법 행위로 돌려버리고 기업이 마음대로 이거를 하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이 일종의 인력 공급 회사까지도 손을 대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죽어나가는 건 노동자들 뿐이에요. 노동자들 죽어나가는 누가 거죠. 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리고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노동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제한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노무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임금이 현격하게 낮아지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상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들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애초에 윤석열 정부는 큰 그림으로 그려왔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거 노동자 직접 고용 이런 거는 대기업이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애초에 김앤장 같은 애들하고 대기업들하고 짬짬이를 먹고 이런 방식으로 현재 있는 노조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정 내지는 법률을 만들어 나가려고 이걸 진행했었을 거야. 이거는 이미 정권 수립이 됐을 때 김앤장이 대한민국 경제, 외교, 국방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짠다 했을 때 우리 무기들 해외에 막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노조 없애고 임금 낮추고 기업 공제 늘리고 뭐 이런 류의 사안들이 이미 이 김앤장이 그 인수위원회 안에서 이걸 맡았을 때부터 준비가 됐었던 건데 지금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빠르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들도 이게 5년 갈 것 같지가 않거든. 빨리 이렇게 하면 반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 이거는 윤석열 같은 바지가 있지 않은 상황이면 못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근데 안전핀이 없다는 거죠. 왜? 니들이 이직을 해버렸으니까. 니들이 지지 성명을 했던 이직이 밀어줬던 윤석열이가 지금 도와줬던 사람들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거 아니에요.